진짜가 나타났다. 진짜가 나타났다. 갤럽 여론조사 첫 발표, 민심 쇼크. 왜 제가 진짜가 나타났다고 말씀드리냐면은, 자, 제가 어제 저도 분노를 해서 말씀을 드렸죠. 유시민,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40% 나온 여론조사 가지고 이거 엉터리야. 그 여론조사 한 회사도 그 엉터리고, 업체도, 신문사도 엉터리야. 그 신문사 아시아투데이입니다. 종합일간지. 그런데 막 폄훼를 하면서 심지어 유시민은 그런 말까지 했죠. 자기들끼리 마약에 취해서 밤새 뭐 떠들고 노는 거다. 이런 식으로 대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 40% 나왔다고, 그 좌파 패널들이나 일제히 방송에 나와서, 이거 가짜야. 설문이 뭐 조작돼서. 그리고 뭐 이렇게 막 덜치면서 이렇게 설문을 하면은 중간에 뭐 빠져나가고 보수만 남어. 심지어 민주당에서는 여론조사 업체를 고발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믿기 싫은 겁니다. 멘붕이 온 거죠. 그리고 ARS 자동응답 여론조사, 전화로 하는 자동응답 여론조사, 이거는 너무 응답률도 낮고 해서 이거 믿지 못해. 그런데 지금까지 ARS 한 거 가지고 전부 다 했죠. 전화 면접원 조사, 전화 면접원이 직접 전화를 해서 이렇게 하는 거, 설문을 하는 거, 이것은 극히 드뭅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으로 전화 면접 조사가 하는 게 갤럽입니다. 나머지 리얼미터나 이런 데는 전부 다 ARS 위주로 하죠. 근데 여태까지 리얼미터 같은 조사, 자기들에게 ARS로 한 거 좋게 나오는 거는 전부 다 봐, 민심이야, 이게 민심이야 해놓고는 지금 ARS 조사에서 좀 불리하게 나오니까 ARS 못 믿어. 고발하겠어. 설문 문항이 조작됐어. 마치 전문가인 것처럼 좌파 패널 중에서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도 과거에 ARS 조사가 좌파에 유리하게 나왔을 때는 아주 신봉하듯이 이야기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ARS 조사 또 나왔습니다. 어제 유시민하고 민주당이 40%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나온 거 가지고 가짜다 막 이렇게 했는데, 어제 바로 데일리안과 여론조사 공정에서 42.4%가 나왔죠. 자, 그러면 그것도 이제 가짜인가? 오늘 또 하나 나왔습니다. 더 높습니다. 일단 ARS입니다. 더 높습니다. 뭐냐? 에버리 리서치 여론조사 회사가 있습니다. 그 매체가 에버리 뉴스인데, 에버리 뉴스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에버리 리서치가 8일, 9일, 그저께 1000명을 대상으로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 조사를 했는데, 자, 이번엔 긍정평가가 45.2%. 자, 40에서 난리를 쳤는데 42.4 나왔고, 어제 42.4 나왔고, 오늘 45.2. 또 뭐가 나올까요? 그럼 이것도 또 마약 먹고 마약에 취해가지고 밤중에 떠드는 겁니까? 유시민 씨? 지역별로 보면 에버리 리서치 조사에서는 긍정평가가 45.2, 부정평가가 52.4, 부정평가는 막 줄어들고 긍정평가는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이게 하나가 아니고 계속 나오는 거죠. 지역별로 보면은 호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긍정평가 40% 이상, 대구, 경북 46.2. 자, 다른 조사도 보면은 서울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높습니다. 여기서도 51.1%가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대구, 경북보다 많이. 이건 왜 그러냐. 제가 다른 조사도 그때 한번 소개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서울이 높다고. 서울이 지금 양쪽이 대치를 하고 있는 전선이죠. 광화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광화문, 그리고 용산, 또 뭐 헌재 앞에 전선이죠. 이 전선이 형성된 곳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50%를 넘었다. 뭐 또 이 한 조사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다른 조사도 있습니다. 에버리 리서치 김종원 대표는 이것을 실행한 여론조사 업체 대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번 사태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45.2% 나온 결과에 여론조사 전문가들조차 이해하고 있다. 그런데 본 조사 결과와 1월에 실시된 다른 기관
여론조사를 비교 분석했을 때 보면 현재 발표되고 있는 여론조사에 의혹을 가질 필요가 없겠다고 생각을 했다. 본인들도 조사를 하고 나니까 정말 이렇게까지 했는데 다른 조사 비교를 해보니까는 이거는 그대로 추세다 이겁니다. 뭐 여론조사에서 고발하고 유시민이 그런 이 망언을 했어도 40%보다 더 높은 조사가 속속 나오고 있고, 자 그래서 진짜 여론조사 갤럽 말씀드리기 전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죠. 이런 조사도 있습니다. 왜 이재명이 멘붕에 빠지느냐? 여론조사 공정 데일리안 조사에서 어제 나왔는데 제가 어제 미처 소개를 드리지 못했는데, 자 다음 대선 선호도 조사도 있지만 비호감도 조사도 있죠. 근데 비호감도 조사보다 한 발 더 나간 설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 나는 이 사람 대통령 나오면은 절대 찍고 싶지 않아. 이 질문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1위. 난 이 사람 절대 안 찍을 거야. 대선에 나오면은. 이거는 비호감도보다 더 찍힌 거죠. 바로 1위가 이재명입니다. 42.1%. 이재명은 절대 안 찍어. 42.1%. 이거 엄청난 숫자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2위가 절대 안 찍어. 2위가 홍준표 대구시장인데 16.8%. 이것보다 이재명 절대 안 찍어. 42.1. 압도적이죠. 그 다음에 오세훈 절대 안 찍어. 9.9. 한동훈 안 돼. 9.2. 원희룡 6.5. 뭐 이런 순으로 나왔는데, 특히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81.9%는 이재명은 절대 안 찍을 거야. 민주당 안에서도 사실 한 80%가 이재명을 지지한다, 찍는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2심 결과가 나오고 또 어떤 정책 같은 것들이 계속 드러나면은 전부 다 물러섭니다. 자, 이 조사, 지금 말씀드린 이런 조사도 에브리 리서치 조사나 여론조사, 공정조사도 좌파가 믿지 않겠다. 그렇게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제가 공신력으로는 그래도 인정을 받는 갤럽 조사를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됐습니다. 갤럽 조사. 좌파도 갤럽 조사까지 이렇게 하면은 그것은 아예 여론조사 자체를 부정을 하는 것이고, 본인들 무슨 당내 후보 경선할 때 여론조사 반영하는데 그거 안 해야 됩니다. 갤럽까지 못 믿겠다면은. 갤럽이 새 첫 여론조사를 내놨습니다. 오늘 두 가지가 눈길을 모으는데, 하나는 정당 지지율 조사, 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찬성이냐 반대냐 조사. 일단 탄핵 먼저 말씀드리죠. 자, 탄핵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착시 현상이 일어납니다. 갤럽이 전화 조사원 인터뷰 ARS 아닙니다. ARS 못 믿겠다. 좌파들이 하고 있죠. 갤럽 ARS 아닙니다. 전화 조사원이 직접 전화를 하는 겁니다. 그럼 믿어야죠. ARS 못 믿으면. 전화 조사원 직접 인터뷰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한다 64%, 반대한다 32%. 딱 절반이죠. 반대가 절반, 찬성이 2배. 그러면은 압도적이네? 아닙니다. 왜 그런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죠. 찬성 64, 반대 32, 딱 절반 나왔는데, 이걸 10월, 12월, 10일, 12일 조사한 것과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갤럽이 12월 3일 날 비상계엄 사태가 있었죠. 그리고 12월 14일 날 탄핵안이 통과가 됐고, 12월 12일 날 대국민 담화를 윤석열 대통령 발표를 하고 그 사이입니다. 그때 조사에서 탄핵 찬성이 75%가 나왔습니다. 반대는 21%. 그러면 지금 한 달 사이에 찬성이 탄핵 찬성한다가 11%포인트가 줄었습니다.
탄핵에 반대한다가 11%포인트가 늘었습니다. 이것은 두 개 합하면 22%의 이동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단순히 이제 산술적으로 하면은. 그러면 이거 민심이 대이동 중이다. 한 달 전에 비해서 이러면은 민심이 대이동 중이다. 그리고 이게 완성된 것이 아니다. 현재가 어차피 여론, 민심의 영향을 크게 받는 기간인데 지금 민심이 이동을 하고 있다. 완성이 된 게 아닌 상태에서 한 달 만에 11%가 더 반대가 높아졌고 찬성이 낮아졌다. 이걸 또 무엇과 한번 비교를 하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물론 그 전제가 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여론전에서 일방적으로 밀렸죠. 일방적으로 밀려서 여론조사도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속수무책으로 당한 여론조사 결과 같은 것이 현재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 거죠. 그러면 지금은 현재 판단을 할 때 그때와 좀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여론전에 밀렸다 이거 빼고 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찬성 의견만 처음에 2016년 12월에 최순실 사태가 막 터지고 태블릿 나오고 할 때입니다. 그때 81% 찬성이 81%입니다. 지금 64%. 그 다음에 2017년 들어서 79%. 그리고 3월에 실제로 그 탄핵안이 헌재에서 통과될 때 77%. 근데 지금은 64%. 또 하나는 그때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 때 탄핵 찬성이 81, 79, 77 큰 변화가 없이 이렇게 가죠. 여론전에서 계속 밀렸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말씀드렸다시피 11% 한 달 사이에 11% 줄고 늘었다. 움직이고 있는 거죠. 민심이 대이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완성이 되면은 상황이 달라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정당 지지율 또 비슷하게 나온다고 다른 조사에서 비슷하게 나온다고 정당 지지율도 못 믿어 ARS 못 믿어 했는데 자 ARS 아닙니다. 전화조사원 인터뷰 그때 말씀드린 12월 10일 12일 그 사태 직후에 조사 때 민주당 40 국민의힘 24 16%포인트 차이 났죠. 그런데 한 달 만에 민주당 36 국민의힘 34 비슷해져 버렸습니다. 아 이거 ARS라서 그래? 아 이름도 없는 여론조사 회사 아니죠. 갤럽 조사죠. 제가 갤럽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띄우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 공신력에서는 뭐 한국 갤럽이 가장 오래된 여론조사 회사이기도 하고 보통 정치권에서도 한국 갤럽의 여론조사에 주목을 합니다. 여든 야든. 그래서 제가 진짜라는 표현을 써서 뭐 다른 여론조사 회사는 가짜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도 가짜라고 민주당이 막 이야기를 하니까는 그럼 이거는 하고 제가 내미는 차원에서 진짜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드렸다는 점을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국 갤럽은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동안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 탄핵 소추안 가결, 한덕수까지 대행까지 탄핵해버린 거, 국회의 탄핵 소추안 내용 변경, 내란죄 빼버린 거 빨리 하려고, 수사권 혼선, 수사권이 없는 그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신청해서 발부받고, 체포영장 집행 불발, 무리하게 해서 후유증만 남기는 이런 난항 속에 진영 간 대립이 첨예해졌다. 그런데 이는 기존 여당 지지층의 정권교체 위기감을 고취하는 한편으로 그러니까 기존 여당 지지층이 정권교체가 되면은 위기야. 이 민주당 지금 하는 행태를 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의 상황도 떠올리지만은 지금 현재 이재명이 하는 행태를 보면은 이거 정권 교체가 되면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이 확산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1야당의 힘을 실었던 이재명의 제1야당의 힘을 실었던
중도층과 진보층의 기대감이 잦아들게 했다. 이런 행태가 한덕수 탄핵하고 무차별적으로 수사권 혼선 믿고 또 내란죄 빼버리고 꼼수 이런 것들이 중도층과 진보층도 식상하게 분노하게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 결과가 지금 조사 결과에 나타났다. 그래서 이재명의 이 3대 악재 돌출, 2심, 그리고 지지율 또 있다까지 살펴봤습니다. 또 있다는 미국, 그러니까 국제사회죠, 국제사회. 자, 그런 변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